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반토막난 이주식 7월의 주도주됩니다. 지금부터 꼭 사모세요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2차 상승, 3차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상하는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만큼이나 전기차 산업만큼 성장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 시장이 몇 개 없죠. 즉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분들이 눈여겨보고 있고요. 더 많은 투자분들이 어떠한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차 전지 산업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시장과 종목만 설명드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2023년도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서만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모든 산업,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모든 산업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넘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금 전기차 시대의 하얀 석유 리튬 배터리 소재 전쟁의 본격화라는 기사 나왔죠. 이게 리튬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죠. 근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수요가 회복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중국 정부의 수급 조절 영향으로 한 달 만에 71%가 급등을 합니다. 엄청난 변동률이죠. 이 전기차 산업의 핵심인 리튬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줄 수밖에 없고요. 어느 원료든 공급망 다변화 초기에는 시장 가격의 혼선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중국과 남미에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공급망이 몰려있기 때문에 탈중국이 심각하게 중요한 현재 시장의 중요한 숙제로 현재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리튬을 중심으로 니켈, 망간, 흑연을 차지하기 위한 소재 전쟁이 현재 본격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산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미국의 IRA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국에 대한 탈중국이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IRA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6월 중순중으로 IRA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 우려 단체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요. 중국산 원료 절대 불가와 같은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원료 절대 불가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탈중국이 더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호주나 미국 기업 등과 공급을 계약을 확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80%라는 의존도를 단기간에 내리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미국이 현재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중국 없이는 배터리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현재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를 도입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중국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 음극재, 양극재 공급의 75%,
그다음에 배터리 셀 공급의 78%, 테슬라, 포드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99%의 점유율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재, 음극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양극재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77%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의 양극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공장이 완공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도 점차적으로 공장이 늘어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 지금 전기차를 계속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서 전기차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급을 수요가 만약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역내 공급이 없으면 수입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수입을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는 IRA 시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는데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시장이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은 미국 말고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있죠. 바로 유럽입니다. 전기차의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미국, 유럽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막혀버리자 유럽 시장을 노리고 대폭적인 투자를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도 이후로 내연기관 신차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유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과는 다르게 늘어나는 역내 배터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국 투자를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EU의 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 자급률이 1에서 2%에 불과한데 그러면 또 무슨 뜻이에요? 배터리 공급망이 취약한 만큼 배터리 공급망을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중국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그 사이를 빠르게 침투하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게 EU의 공장 투자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LG 엔솔이 폴란드에다가 115기가와트시를 투자를 하고요. SK온도 지금 딱 봐도 뭐 90기가와트시, 삼성 SDI는 40기가와트시인데 독일, 헝가리에다가 CATL이 110기가와트시 정도를 투자합니다. LG 엔솔과 비슷하고요. 사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K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뛰어들면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상 중국 시장을 중국에서 중국 자국 기업들이 꽉 잡은 상태에서 유럽 시장에서 만약에 중국이 밀리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국을 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2022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북미 지역에 183조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 만큼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소재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면은 북미 지역에 전기차 투자가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죠.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유럽 시장이나 전기차 격전지에서 중국 기업한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자국 시장을 꽉 잡았고 남는 돈으로 유럽에다가 집중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도 투자해야 되고 유럽도 투자해야 됩니다. 즉 중국 기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도 내연기관차를 생산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 판매를 1위를 기록한 게 비아드입니다. 얘네가 내수 시장만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만약에 유럽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면은 그 성장률을 사실상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이나 자국 시장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거나 혹은 미국이 알아서 중국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이 중국의 공급망을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해결책 중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근데 뭐예요? 문제는 폐배터리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몸값이 400%나 뛰었습니다. 재사용 검사 기술을 위해서 폐배터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전 가격 대비 4배에서 5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게 폐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성능이라는 게 5년에서 10년 정도 운행을 하면은 사실상 성능이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초기 용량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요. 잔존 수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 이상이면은 재사용, 60% 미만이면은 재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전기차를 거의 다 급격하게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생산했던 전기차들, 보급됐던 전기차들이 지금부터 폐배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즉,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빨라지는 만큼 쏟아지는 폐배터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재 확보가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국유화를 시작하면서 배터리 소재 확보를 위한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펙이 감산하고 증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리튬 가격이 급등했던 게 이 수요에 대한 증가도 있지만 중국이 생산을 어느 정도 통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조차도 이런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국유화하게 된다면은 그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당장 지금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점차적으로 심각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중국도 폐배터리 쪽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0일, 5월 30일 날 중국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정부는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가 표준 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폐배터리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 혹은 미국, 일본 다른 국가들이 너무 이 엔진부터 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뛰어들어봤자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금의 중국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듯이 중국 정부는 지금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국가 표준 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폐배터리의 유연한 해체와 효율적인 재사용 등 핵심 기술을 지원하고 상용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자원 대국들이 배터리 원료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형태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광물이라는 게 지금 석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뭐 리튬이나 이러한 광물들이 영원하지가 않죠. 결국에는 한정된 수량이라는 겁니다. 매년 자동차들은 쏟아져 나올 건데 그 자동차들을 평생 동안 만들 수 있을 만한 배터리에 대한 소재들이 묻혀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겠죠. 결국에는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은 필연적이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게 중국, 미국, 한국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과연 폐배터리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일단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폐기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이유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게 국내 폐배터리 산업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 폐배터리 산업을 개발을 해서 시장을 선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이미 선도하고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600조 원 시장으로 서지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엄청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K배터리사는 지분 투자나 합작 법인 등을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중국, EU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어 급격한 성장을 위해 돈을 뿌리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핵심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폐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배터리, 이 리튬을 뽑아내는 추출하는 기술을 도시광선이라고 부르죠. 결국에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6월 IRA의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되면은 중국을 배제하겠다. 중국 소재를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폐배터리를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시장에 대한 발표, IRA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모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월 중순에 의견 취합이 끝나고 6월 말 안으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7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거기에 따른 폐배터리 수혜주를 지금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사실 폐배터리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사실 성일하이텍이 가장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로 코발트, 리튬, 핵심 물질을 추출을 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단순히 이 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와 체결한 MOU와 관련 스테펜스 카운티 개발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투자 일정, 인센티브 등 핵심 이슈를 확정하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투자가 몰리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른 수혜는 성일하이텍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모화학입니다. 국내 유일한 이산화 티타늄 제조 업체면서 이 화산 코발트 제조 기업입니다. 얘가 니켈, 코발트, 망간, 리사이클링 사업과 리튬 회수 사업에 투자를 해서 여기에 따른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황산 코발트를 국내 최초로 생산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그와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사업 확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이 황산 코발트와 이산화 티타늄에 대한 이 재료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도 워낙 큰데 이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사업으로 사업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회사인 코스모신 소재가 시장에서 현재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그 모든 종목군들 다 볼 수는 없고 폐배터리 중에서는 성일하이텍을 위주로 성일하이텍 말고 분산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모화학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나는 올 한 해를 주도할 수 있는 시장 주도 미래산업, 2차 전지, 폐배터리는 말씀드렸고 AI와 로봇 산업의 수혜주까지 같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100% 무료 다운로드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 이용하실 때 전화번호 010땡땡땡땡 전혀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로그인만 하시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두 번째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업로드되는 오늘 시장의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분들이 업로드되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분석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들 누구나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올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꼭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